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까지 저녁 방송을 진행하고 내일은 이제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 방송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공지해 드렸는데 그 추석 연휴 전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회원 기간이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그 추석 연휴 그 설 보상 연휴 추석 연휴 그 기간 보상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10일씩 날짜가 다 추가되니까 기존 회원들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혹시 또 뭐 내일 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참고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네. 자, 공지사항부터 먼저 얘기해드렸고, 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시황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 뭐 박진영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저기 챗 GPT죠. 그 오픈 AI 샘 올트먼도 만나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그러던데 테마주들은 딱히 움직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리고 아무튼 뭐 바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지수가 잘 올랐죠, 그죠? 네, 코스피가 0.9%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시켰던 요거를 다 회복을 시켰죠.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금방금방 까먹어요. 왜냐면은 이 지수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 보시면 살짝 떨어질 때가 있고 여기도 우봉 맞았을 때가 있고 여기도 떨어졌고 그죠? 9월 초에도 살짝 떨어졌었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살짝 떨어졌었죠. 이때 증시가 좀 떨어지면은요 개미들 난리가 나요. 이걸 왜 떨어졌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주식이 손실인데 어떻게 할 거냐 난리를 치거든요. 또 어떤 이제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욕하는 거죠. 아니 지수가 오늘 급락할 거 이것도 못 맞히냐고 막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매일 다 맞춰야 돼.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아무튼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1, 2주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그때 당신이 힘들어했었던 그날 지수가 왜 떨어졌는지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들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할 때 이런 걸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언급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석 연휴나 이런 긴 연휴가 있기 전에 이런 얘기를 왜 오늘 먼저 해드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제가 아까 뭐 그런 인간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학력이 짧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같은 좀 이런 장애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이제 뭐 학교 가방끈이 길든지 아니면 가방끈이 뭐 상대적으로 짧아도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가방끈에 길고 짧음을 떠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뭔가를 아니까 또 이렇게 불만불평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하여튼 뭐 상식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떨어졌는지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초에 이거 음봉 하나 떨어진 거 왜 떨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요거는 기억하시나요? 8월 초에 떨어진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방송 중에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이재명이 세제 개편안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막 다 뚜껑 열려가지고 막 미친 거 아니냐고 그때 그랬으니까. 근데 8월 중순에 왜 떨어졌을까요? 9월 초에는 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다고. 그러니까 이미 맞은 음봉도 왜 떨어졌는지를 기억 못 하는데, 그죠? 앞으로 뭐 내일이죠. 추석 연휴 직전 내일 음봉이 떨어질지 추석 끝나고 와서 뭐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 설령 떨어진다 한들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뭐 길게 쉰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왕 쉬는 거 마음 편하게 푹 쉬다 오세요. 참고로 주식시장은 다음 주 금요일날 열립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때 또 뵈면 되잖아, 그죠? 금요일 저녁에. 주식 전문가들은 연휴가 이렇게 길면 되게 힘들어해요. 저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직업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뭘 보고 있는데 어쩔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날 공휴일이라서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데 아침에 컴퓨터를 켜고 HTS를 켜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쉬면 이게 뭐 이상해. 저희도 너무 오래 쉬는 게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니까 일반인들한테는 푹 쉬다 오세요. 마음 편안하게. 오늘 일단은 이제 지수가 이제 0.9%니까 꽤 올랐죠, 그죠? 오르면서 월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했던 거 다 메꿨어요. 다 메꿨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멀쩡해. 코스닥은 뭐 설명할 것도 없으니 코스닥은 넘어가고 보시면 삼성전자 2.98% 상승 마감했거든요. 요거 말고 요걸로 보죠.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대체거래소에서 4.75% 상승 마감. 그래도 여기도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가 맞죠? 네,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입니다. 별 문제 없다고요.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미국도 아까 뉴스 보니까 자꾸 그 미국 까는 기사들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과 계좌, 주식 계좌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뉴스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맨날 이런 얘기해서 정말 저도 좀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언론들 쓰레기예요. 우리나라 뉴스 보고 있다가는 주식 투자도 못할 것 같고,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고, 그리고 살기 힘들 것 같아 진짜. 다 그냥 헛소리들만 해. 주식이 그래요 요즘에. 저기 주식이란다. 뉴스가 그래. 그러니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작용화가 많이 돼 있고 친중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까고 막 이런 거 이제 신났거든요 지금. 자 보세요.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미국이 셧다운에 돌입한대요. 트럼프랑 민주당 그 예산안 그거 합의가 결렬돼가지고 셧다운이 이제 카운트다운 됐다,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는 분들 계실까 매겨드릴게요.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 셧다운, 정부 기능 마비, 이게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합의 못 해가지고 연방이지, 연방 공무원, 미국 연방 공무원들 뭐 월급 못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부 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지금 목리를 부려가지고 서로 뭐 합의가 안 맞으니까 셧다운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근데 그냥 주식시장이 이거 영향을 받냐? 안 받아요. 결론은 그거잖아. 주식시장이 끼친 영향이 뭡니까? 없어요. 아니 어떻게 미국 정부가 마비가 되는데 미치광이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좌파들 걔네들 작용하는 언론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거고, 없어요. 뭐 오바마 때하고 바이든 때는 없었는 줄 알아? 그때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셧다운을 저도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 사람들 여행 가고 할 거 다 해요. 예전에 오바마 때 크리스마스 때쯤에 셧다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오바마도 휴가 갔고요, 크리스마스 휴가 가고, 미국 의원들도 막 휴가 가더라고. 트럼프 일기 때 셧다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국가 공무원,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으니까 일을 안 했잖아. 월급 못 받으니까 막 무상 배식하는 데 있죠. 무료 급식하는데. 그런 데 가서 막 밥 먹고 있다가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막 밥을 못 먹어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도대체 폭락했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셔라. 근데 이제 이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를 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왜 트럼프가 고집을 부려서 셧다운이 온 것처럼 얘기를 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막 떠들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반미 이제 그런 정서를 더 이제 고양시킬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라. 이놈들 다 개소리 하는 거예요.
이 셧다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쭉 썼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절대 안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셧다운이 있었을 때 증시가 폭락했냐 안 했냐, 그건 얘기 절대 안 해요. 잘 보시면 거의 안 써요. 왜? 별일 없었거든 대부분.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말 같지도 않은, 난 세상에 군 정치 중립을 트럼프가 건드렸대. 근데 이런 표현을 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군 정치 중립.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전쟁부로 이름 바꿨죠. 국방부에서. 그 전쟁부 장관이 이제 미군의 이제 장성 800명을 다 거의 대부분을 소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트럼프도 연설을 하고 국방부 장관도 연설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까는 거예요. 소집 지휘관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당연히 심각하게 듣지. 무표정으로 듣지 뭐 그러면 뭐 깔깔깔 웃으면서 듣습니까? 뭐 개혁 콘서트도 아니고. 군 정치 중립을 건드렸대. 군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따르는 게 군인들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 미국을 까더라고. 제가 이제 추석 전에 이 기사 두 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까고 미국에 큰 위기가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미국 저거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다우지수 보세요. 잘 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잘 가고 있고요. S&P 500도 당연히 잘 가고 있고요. 금도 잘 가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관련돼서 트럼프 관련돼서 어떤 기사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서 뭘 판단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정치인보다 저놈들이 더 썩은 것 같아. 정치인들은 뭐 4년 5년 뒤에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원래 이제 이 권력이 가장 긴 게 어디냐면 언론사하고 판사들이었거든. 판사들은 이제 뭐 크게 사고 안 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20년 30년 판사할 수 있잖아요. 그 박봉에도 왜 판사를 계속 하겠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판사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근데 봉급은 공무원이니까 박봉이라고요. 왜 변호사 안 가고, 그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판사라고 없어요? 오랫동안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판사들도 지금 민주당한테 지금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 얘기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근데 아무튼 언론들이 썩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뉴스 보지 마시라고요. 다 헛소리들이에요.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도 난리지기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오늘 어때요? 1,400원 정도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좀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달러 인덱스. 그게 중요한 거고, 국제 유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 낮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바로 안 와요. 근데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 거라고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언제? 금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올 건데, 이재명이 지금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 거예요. 아까 이재명이 면피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식료품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누가 매점 배석하는 것 같다고. 잡아갖고 조선시대처럼 뭐 사용시켜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농림수산부 장관인가? 그분이 얘기를 하대. 그게 아니고 환율이 올라서 그러는데요. 환율 올린 거는 뭐 그죠? 네, 환율 올라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전 세계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은 낮으니까 인플레이션 당분간이에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망하는 거 없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떨어진다 폭락온다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인버스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고퍼스 개미들 잔뜩 들고 있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말랑기어 고퍼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때요? 개미들이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가 폭락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개미들이 순간 팔았다가
다시 샀어. 안 나간다니까 이 사람들. 네. 뭐 그러니까 생각이 안에 꽂히면은 포기를 못해. 그날 지수 폭락할 때 인버스는 거꾸로 급등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한 4% 급등 마감했거든요 인버스가. 그냥 그때 잠깐 팔았다가 또 지수가 쭉 오르니까 다시 샀다고. 원위치 됐어 원위치. 예. 그러니까 뭐예요? 추석 이후에 폭락 나올 거다. 계속 그 생각합니다. 절대 주식시장은 이 사람들 뜻대로 안 간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아까 SK하이닉스 했잖아요. 네, 보세요. 트럼프 관세 압박에도 9월 수출 사상 최대다. 반도체가 주도하겠다. 분명히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망한다며. 희망이 없다며. 오늘 저기 뭐야 우리나라 방한한 샘 올트만이 뭐라 그랬어요? AI 법을 꼈다고 그 기사를 막 공유하면서 언론사들이 뭐라고 떠들었어요? 반도체 끝난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믿지 마시라고. 뉴스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활용하기까지의 여러분들의 멘탈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저는 봐도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뭐냐면 다 읽어요. 제목 보면 알아요. 뭔 내용인지. 그리고 쭉 내려서 댓글을 봐요. 사람들 상태가 어떤지. 그거 보고 전 끝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제목만 봐도 뭔 소리인지 알겠다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반도체가 잘 간다 그러죠?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한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오늘 반도체 대표주가 3개죠. 삼성,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하이닉스가 보시면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4%까지 올랐고, 요거는 저기 뭐야 대체거래소 포함 안 됐고요. 요거는 그냥 거래소 기준이에요. 요거는 요 차트는 3%. 삼성전자 올랐죠.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2% 올랐고, 이거 DB하이텍 이것도 괜찮죠? 네. 그리고 이것만 가는 게 얘네들은 근데 지금 보면 횡보하잖아. 지금 횡보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조금씩 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에 중소형주가 있겠죠. 그죠? 이쪽을 보면은 미친듯이 올라요. 해성 DS, TSMC,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9월 초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도 꽤 있어요. 괜찮죠? ENF 테크놀로지, 퓨릿, 워닝 머티리얼즈, 뉴파워, 프리즈마.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상대 좀 약하죠, 그죠? YCK 이런 애들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그냥 절반 정도는 안 갔고 절반 정도 오르거든요. 대충 얘기하면 동진세미캠, 오키스전자, 샘시NS, 한양디지텍, 미코 이런 애들은 쉬고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 네페스 쫙 갑니다. 네. 그죠? 간다고 그죠? 종목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면은 BI, 코세스, 기가비스, 하나마이크론, 네페스아크, 아스플로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바닥에 있는 것도 좀 있지만 쭉 올라가는 게 훨씬 많죠, 그죠? 오늘 그냥 상승률 순으로 보여드리는 거 이쪽 테마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면 되냐면, 반도체 장비, 반도체 대표주, 그러니까 그 대표주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이제 옆으로 쉬니까 돌기 시작하니까 중소형주들도 따라가는구나. 얘네들은 보시면 다 상승 1파거든요. 파동이 이거 하나잖아 지금.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시면은, SK하이닉스 보실래요? 상승 올해 한번 나왔고 쉬고 또 가는 거예요. 얘는 2파라고. 2파가 진행되니까 1파가 올라갔을 때는 이때 뭐 조기 탄핵에다가 뭐 조기 총선, 조기 대선 있어가지고 중소형주들이 못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 그래서 못 가다가 이제 얘네 반도체주들이 2파가 나오니까, 대표주가 2파가 나오니까 장비주들이, 장비 재료 부품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1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1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SK하이닉스고 여기 삼성전자, 여기 똑같잖아요. 앞에 한번 올랐고 쉬고 또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개미들은 이제 이재명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장 먼저 망할 기업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수가 폭락에 나올까봐 중소형주 저기 인버스를 사들고 주식을 좀 접고 쉬고 있었는데 웬걸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가장 큰 업종 두 개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하고 조선이에요. 조선주. 지금 어때요? 조선주 많이 갔잖아. 반도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거시경제 사이클을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그때 사이클이 지금 또 오는 거거든요. 주식이 막 올라갈 때 그거를 주도하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주도 업종이 바뀐다고. 그때랑 사이클이 똑같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요즘에 화학이나 이쪽은 좀 어렵죠. 자동차도 좀 어렵고, 그죠? 근데 반도체랑 조선주가 가잖아. 어쨌든 얘네들이 가면서 이제 뭐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중소형주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면 중소형주 갈 거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면 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죠? 잠깐만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재명이 뭐 미국하고 관세 협상 어떻게 끝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긴 할 거예요. 지금 뭐 반미 약간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랑 언제까지나 그걸 미루지 못할 테니까 뭔가를 하고는 있을 거라 지금. 네.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 뭐 미국하고 그냥 트럼프하고는 뭐 좋은 추억이다 이런 얘기 하는 바람에 살짝 대북주들이 올랐다가, 근데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했죠. 대북 저기 유엔 연설에서 북한 얘기를 안 하니까 떨어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유엔 그 북한 대표가 우리는 비핵화를 안 하겠다 끝까지, 뭐 그러니까 또 뭐 종목들 좋은 사람들이 이러고 좀 많이 떨어지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 저거 너무 심하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저럴 필요까지 있느냐. 북한은 원래 뭐 비핵화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4시 5시쯤에 미국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기사는 뭐 안 보여드릴게요. 뭐 아무런 뭐 전제 없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대충 보시면은 거대적 컴바인, 그렇죠, 이런 거. 거대적 컴바인 오늘 14% 급등 마감했고요. 뭐 좋은 사람들, 인디F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 장중에 많이 올랐다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난티, JST나 일신석재, 뭐 기타 등등도 쭉 제형솔루트도 좀 들었다 놨다 했고, 철도 쪽에서는 이제 부산산업이 제일 세더군요. 이런 것들 움직였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얘기해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대북주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밀당이에요, 밀당. 둘이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 때는 뭐예요? 서로 밀당하잖아. 특히 여자들이 밀당을 잘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오빠 나랑 헤어져, 뭐 술 한 잔 먹고 막, 그 남자 확 나가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지. 뭐 이거 어서 팔고 매물대 분석 치우세요. 그냥 매물대 분석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정은의 그 생각을 잘 읽으려고 하시면 돼요. 밀당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은 철저하게 배제될 거고, 지금 북한한테도 까이고 트럼프한테도 까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거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문재인 때는 그래도 문재인이 처음에 막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좀 의지 좀 했었는데, 살짝 안 되는 걸 알고서 그때부터 뭐 삶은 소대가리다 그러면서 막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아예 상종을 아예 안 해, 북한이. 이재명이 뭐 북한 얘기하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 흘려 듣지도 마, 그냥 귀를 닫으셔도 돼. 아무 저기도 안 돼. 아무 저
오늘 이재명이 샘 올트만 만났는데 AI 관련주 갔어요? 안 갔잖아요. 오늘 이재명이 아까 보니까 뭐 박진영 만나가지고 뭐 K팝 뭐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아까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 어디 있더라? 잠깐만,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닫았나 보다. 잠깐만요. 종목들이 안 움직이더라고. 없어졌다 기사가. 아, 여기 있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 오늘 박진영하고. 근데 관련주는 아무것도 안 가고, 샘 올트만 만나가지고 뭐 했다라고 막 지금 뭐 사진 찍고 뭐 동영상 나오고 하는데 AI 관련주 안 가잖아. 이제는 이재명이 뭔 얘기하는지, 주식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요, 테마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이 뭔 얘기를 해도 지금은 딱히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삼성이랑 SK 보고 돈 내놔라, 막대한 재원을 도달해서 AI 뭐 투자하면 어쩌고 저쩌고. 기업들 아주 그냥 돈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기업 압박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에도 우리 현애한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요즘 경제 좀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 어렵다, 돈 없다, 그래서 주식도 못 하겠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는데 지금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추석 연휴 특히 10월 3일 날, 그죠? 인천공항 이용객 역대 최대를 찍을 걸로 전망이 났습니다. 아니 경제 어렵다며, 돈도 없다며. 여행들은 다 잘 가. 해외여행. 여러분도 지금 뭐 해외여행 가실 일 있으면 잘 갔다 오세요. 여유가 되시니까 가시겠죠, 그죠? 근데 여유 없는 사람들도 일단 돈부터 쓰고 보는 것 같아요. 임시공휴일, 다음 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죠? 근데도 많이 간다고 그러네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항노조들이 추석 연휴 기간 때 파업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반도체주들을 잘 가고 테마주들도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많이 움직일 걸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추석 전에 뭐 로봇이라든지 아까 뭐 대북주를 포함한 뭐 바이오도 포함되고요, 아주 수많은 테마와 업종들이 눌림목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세고 오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10일이나 쉬는데 괜찮을 거예요. 10일을 쉬는 게 아니라 주식 거래일로 따지면 딱 5일 쉬는 겁니다. 5일.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거래일로 따지면 5일 쉬는 거라고. 내일 한다.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4일부터 쉬는 거니까 총 5일이 있어요. 별로 안 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시라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해외여행 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렇게 뭐 주식을 들고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추석 전에 손절했다가 현금 들고 있으니까 난리를 치는데, 아니 어떻게 해외여행을 그렇게 잘 가? 이거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내 돈 날라갈까봐 걱정이면서 해외 나가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떻게 잘 쓰냐고. 그렇게 그저 주식이 걱정이면, 나라 걱정이 심하면 해외를 떠나면 안 되지, 우리나라를 떠나면 안 되지. 근데 놀 거는 다 놀고 있더라.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10년 전에 북한이 진짜로 우리나라 전쟁 일으킬 것처럼 막 난리 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막 수도권에서.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였나?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근데 북한이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 맨날 협박하고 막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뭐 그랬었거든요. 정말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때 수도권에 제부도, 안산 쪽에 제부도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부도?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가족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망할 거, 뭐 전쟁 날 것 같다고 뭐 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생수 사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근데 다 놀러 가 있더라고 주말에. 이 얘기 왜 할까요? 안 망한다고, 진짜 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놀러 댕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입으로는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놀 생각밖에 없더라고. 이왕 여러분들도 노시는 거
머릿속으로 막 걱정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쉬세요. 네. 쉬실 때는 잘 들으세요. 잘 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몸이 힘들고 정신 건강이 좀 정신이 힘들었다 그러면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TV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쉬세요. 눈 감고. 쇼츠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왜냐면 뇌는, 내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계속 일하고 있거든. 아, 쉬는 날이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안 보고 술이나 잔뜩 먹고 푹 쉬어야 되겠네. 간이 욕해요. 나도 좀 쉬자고. 본인은 자고 있지만 간이랑 위는 그 술과 알코올과 안주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걔들은 계속 일하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네. 제 주변에 애주가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술 좀 작작 먹으라고. 간도 좀 쉬게 하지 하라고. 어떻게 매일 먹냐고. 이 인간들아. 이러거든요. 간이 욕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간이 힘들어하니까 머리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주말에 연휴 동안 푹 쉬다고 오세요. 네. 만약에 글쎄요, 연휴 동안에 정말 무슨 큰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제가 연휴 기간에도 방송 열어드릴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 한 번. 옛날에 언제야? 12년인가 13년에 개성공단 폐쇄를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차트 보면 아는데 하여튼 그 당시 한 10년 더 됐어요. 그때 한번 설 연휴 때 폐쇄한 적이 있었어. 2월 달에. 2015년인가? 2016년인가? 폐쇄한 적이 있었어. 10년 전인가? 그때 설날 연휴 때 떡국 먹다가 제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거든요. 놀래가지고. 네. 그랬던 적은 한 번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에도 그랬고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러고 나서 대북주 이틀 동안 급락했다가 그 다음부터 한 5배씩 갔어. 다 3배에서 5배씩. 그게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또 해드려요.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을 연 거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추석 연휴 때 푹 쉬라는 얘기입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도 좀 해드리고 이재명이 뭐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다 잘 가고 있어요. 네. 아셨죠?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제발 뉴스 좀 보지 마세요. 뉴스가 도움이 1도 안 돼 이제. 네. 쓰레기도요.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 어디 치우기라도 하지. 안 보이는 대로. 그죠? 네. 근데 이놈의 언론 뉴스는 어떻게 치우지도 못해. 맨날 나오니까 지겨워 죽겠어 진짜. 뉴스 아예 보지 마세요. 네. 정말 보실 거면은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정말 해외 뉴스 있잖아요. 국내 뉴스 중에서도 진짜 잘 안 다루는 그런 주제를 아주 깨끗하게 잘 다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1번 찍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2번 찍으신 분들도 알아서 찾아보면 있어. 근데 대부분 2번 쪽에 많아. 1번 쪽보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1번 찍었는데 이거 뉴스가 쓰레기인 건 맞다. 그러면 2번 쪽에서 성향은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 팩트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거나. 저도 아는 데 몇 개 있는데 네. 알아서 찾아보세요. 아마 이미 아시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거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권해드리진 않지만 요즘에 그런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꽤 있더라고요. 2번 쪽에 많아요. 2번 쪽. 2번 성향 쪽.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추석 연휴 편안하게 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뒤에 뵙는 거예요. 내일은 방송 안 합니다. 네. 안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자,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